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특히나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소식도 정리하겠지만 또 테슬라와 관련된 잘못된 소식, 허츠 관련 소식이죠. 이 허츠 소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 잘못된 해석으로 퍼드가 나오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 오늘 장이 변동성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 테슬라에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d I, like there's going to be sort of ups and downs in the stock price for random reasons, but I do feel confident that the long-term value of the company will be extremely high. 일론이 말한 것처럼 테슬라는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과 무관하게 오늘도 장기 가치를 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만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간의 테슬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변동성을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변동성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2010년 테슬라 종가가 1달러 59센트일 때부터 지금까지 210달러를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 항상 높은 변동성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변화와 함께 본다 하더라도 로그 차트로 바꾼 테슬라 주가인데 크게 점프할 때도 혹은 또 크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항상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 차트로 보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 종가도 사실 크게 의미있게 변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퀀텀 점프이죠. 이게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FSD와 함께 시작이 되고 이 FSD와 관련된 여러 소식이 오늘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사내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FSD를 무조건 12.5.1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새롭게 차량을 인도받는 사람들은 5에서 10분 정도 FSD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FSD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FSD를 전 세계로 배포하기 위해서 관련 당국과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밝혔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어닝콜 같은 경우 FSD 12.5 혹은 12.6부터 다른 국가에서도, 여기 다른 국가라 함은 유럽, 중국,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 지금 현재 버전의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번 어닝콜에서 밝혔고, 이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행동이 일론 머스크의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봤던 사이트입니다. FSD 버전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확인하였고, 현재 12.5 전체 버전으로 보게 된다면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346마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역시 X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렉스 씨 같은 경우에는 미래 조금 더 발전된 FSD를 가정해서 645마일당 한 번씩 일어나는 운전자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645마일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한 번 정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2달, 4달, 8달 혹은 1년에 한 번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깁니다.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합니다. A clear path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명확한 길이 보인다. 8월 달에 운전자 개입 빈도가 2배로 줄어들, 이게 상당히 강력한 어조입니다. 시기 자체도 지금 8월인데 뭔가를 확인한 거죠. 사실 지금까지 FSD 버전이 올라가면서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고 또 특히나 12.5로 바뀌고 엄청난 성능 개선이 확인이 되었는데 12.5 안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큰 거를 일론 머스크는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 훨씬 더 이전부터 다루기도 하였죠. AI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는 패턴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이 내부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LMM을 통해서 모델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었고, 지금 그때 했던 추론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전이 벌써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한 달 만에 다시 2배의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5배에서 10배 개선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3배 개선을 확인했는데 8월 달에 다시 2배가 개선되면 6배가 되는 것이고 일론이 내다봤던 가까운 미래 상당히 정확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찬님께서 아주 재미난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같은 경우 직원분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FSD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라는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FSD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준다. 10,000불짜리 공짜로 얻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분명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직원들에게 FSD를 준다라고 밝힌 것은 중국에서 조만간 FSD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타이밍에 프란츠 씨께서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글을 남긴 이유는 프란츠가 테슬라에 16년간 일을 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여전히 흥분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밝힙니다. 흥분되는 것들 중에는 분명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이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척쿡 씨께서도 아주 재미난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FSD가 너무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원래 척쿡 씨가 운행하던 비보 좌회전 구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헤매셨고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비보 좌회전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비보 좌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중간 구간 자체도 훨씬 더 작죠.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을 여러 번 바꿔야 되는데 한 번 시도했는데 바로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척쿡시 비보 좌회전으로 상당히 많은 기여도 하셨고 어려운 구간을 테슬라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든 곳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2배 성능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11.6 버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5배 이상 수준의 성능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런 어려운 구간을 찾는 컨텐츠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 과거 테슬라 자율주행 대항마로 불렸던 대표적인 주자 중 하나가 모빌아이입니다. 사실 뭐 거의 유일한 대표적인 주자이죠. 그런데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 현재 연중 최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를 보게 되면 모빌아이와 관련한 수요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내려갔다고 모빌아이 측에서 직접 밝혔으며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도 주요 고객들이 이런 보조 주행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많이 낮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상당히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FSD가 워낙 큰 격차를 두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 산업 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BYD 판매량과 관련해서도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YD가 판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차량 자료인데 월간 판매량을 보게 되면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차량 안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조금 더 많이 판 것 같은데 전기차를 보면은 오히려 판매량이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YD 역시 전기차 내에서 뭐 테슬라 대항마로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고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뭐 많이 나왔죠. 이런 이야기는 매월 나오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한 번씩 다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 대항마고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걸 잡을 것이고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면은 다 터무니없었다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나 전기차와 관련해서 BYD가 판매하는 차량은 테슬라 차량의 반값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고가 차량 자체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의 차량 판매 개수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게 저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훨씬 비싼 럭셔리 전기차를 판매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당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 언벨 행사에서 함께 발표될 저가형 모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BYD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로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게 저가형 모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가 차량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자체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저가형 차량 판매량이 떨어질 때도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가형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거의 판을 찢는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공개되었던 드라이브 유닛과 관련해서 추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5초마다 하나의 드라이브 유닛이 만들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1초마다 드라이브 트레인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 드라이브 트레인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완전체 차량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편인데 이걸 다시 5배로 늘리게 된다면은 생산량이 단순하게 5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원데이라는 게 언젠가라는 의미이지만 훨씬 더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역시 로보택시, 저가형 모델 이 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딜레이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이 관세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8월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리겠다라는 새로운 공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연기된 표면적 이유로는 서류 작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허츠와 관련해서 또 아주 큰 노이즈가 분명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니라 시장 전체 변동성의 영향이지만 테슬라 개별 기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포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아무 의미 없는 뉴스에 의미를 갖다 붙이며 여러 노이즈가 발생을 하죠. 안타깝지만 이 역시 계속돼서 발생될 노이즈인데 만약 이번 허츠와 관련돼서 비슷한 노이즈가 발생한다면은 이건 얼마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일단 허츠에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을 엄청나게 많이 훨씬 더 빠르게 판매를 할 계획을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차량의 중고가가 가파르게 내려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허츠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이 차량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량 중고가가 가파르게 내려가며 매 분기 인식해야 되는 이 재고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주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최고가일 때 테슬라 차량을 많이 구매하였던 CEO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허츠 같은 경우는 새로운 CEO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했을 때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걸 빅베스라고 합니다. 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나 허츠처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새로운 CEO가 새롭게 부임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허츠에서 지금 테슬라 재고를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한 대당 $600라는 감가상각,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감가상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걸 판매해 버리게 되면은 차량 한 대당 매월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을 $30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인식해야 되는 비용을 이번에 한번 몰아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빅베스라고 하죠. 한번 크게 청소해 버리고 미래에 인식해야 되는 비용을 지금 다 인식해 버려서 내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크게 비용이 처리가 되었지만 이거는 이전 CEO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줄기 때문에 새로운 CEO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빅베스입니다. 허츠에서 테슬라를 판매하는 이유는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재고 자체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새롭게 부임한 CEO의 실적이 미래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 번에 그 비용을 다 떨어버리고 미래의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또 테슬라에 문제가 있어서 허츠에서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긴 일인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